오늘은 좋아하는 일 찾는 방법 얘기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좋아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hing이고 하나는 job이에요. thing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과 무관하게 취미로서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요. job이라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취미로서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크고 작은 기쁨을 느껴야 하거든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Have you found happiness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Has your life made other people happy?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직업에 대해 얘기할 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당연히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회사가 하루에 일을 그래도 적게 하는 편이에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하루 7시간의 일을 합니다. 하루 7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책만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하루 7시간 동안 밥만 먹은 적 있으세요? 하루 7시간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 찾는 방법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다양한 직업을 시도해 본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6가지의 수입처가 있다, 6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의 직업이 사업이고 회사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잘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회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죠? 먹어봐야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너는 좋아하는 일이고 얘는 싫어하는 일, 딱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A를 B보다 좀 더 좋아하고 B보다는 C를 좀 더 좋아하고 C보다는 A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랑 카페에서 일하는 거 정말 안 맞구나. 그런데 비교했을 때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잘 맞구나.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더 잘 맞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어렵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역시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고 실험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보면 내 생각을 관찰하는 생각? 같은 느낌인데, 내 감정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지? 나 스트레스 왜 이렇게 많이 받지? 이 일 때문인가? 그럼 이 일 중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 거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대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레시피를 외우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두 번째,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타링 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도자기 수업 들어서 도자기 짠! 이거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요거 제가 만든 도자기이고요. 진짜 신기해요. 남편은 검은색으로 만들었고 저는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만들었는데, 도자기 수업 그리고 락클라이밍 수업 저희 세븐아워 멤버들 다 같이 들었고요. 또 볼링 수업도 들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즐기는 거고요. 또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 중에 저는 특히 락클라이밍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팔 근육이 너무 약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근력 운동을 막 아령으로 하고 이런 게 전 재미가 별로 없고 안 하게 돼서. 근데 락클라이밍을 하면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된 느낌이 막 다음날 다다음날에 너무 잘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달이든 배우면서 하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락클라이밍을 캐나다에서도 했었는데 2번 했었는데 그때는 안 배우고 그냥 했거든요. 근육도 잘못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느는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경험에 돈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들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그거를 배우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락클라이밍을 딱 2번을 돈 주고 배워보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볼링도 똑같았어요. 볼링도 그냥 친구들이랑 가면 백날 가면은 뭐 던지는 거 내 맘대로 던지는 거예요. 뭐 스텝 밟는 방법도 모르고 늘지도 않으니까 나는 이거 잘 못하나 보다 이랬는데 볼링도 또 타링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칠 때 나 좀 배운 거 있어 하면서 스텝도 제대로 밟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약간의 미션, 약간의 그 목표가 있어야지 몰입이 더 잘 되거든요. 게임도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또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볼링을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약간 항상 내가 50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80점 맞아야겠다. 그리고 좋아서 하는 일을 나중에 직업이나 부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예시를 제가 타링 볼링 수업에서 찾았는데 저희한테 볼링을 가르쳐준 분께서 원래 볼링 전문이 아니었대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좀 좋아해서 어떻게 볼링을 가르치게 되셨냐 물어보니까 취준생이신 거예요. 대학생인 거예요. 대학 때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볼링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완전 볼링에 빠졌대요. 자격증까지 따게 된 거예요. 근데 생활체육 이런 지도 뭐 이런 자격증 있잖아요. 3번째,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다. 이거는 제가 수연님 예시를 들고 싶은데, 수연님은 저희 세븐아워 회사 멤버예요. 처음에 수연님이 자신이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특성이 그렇잖아요. 다 애매하게 잘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진짜 잘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저도 이제 수연님한테 자신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뭐 나머지 시간에 조금씩 찾아보고 키워보는 거를 되게 권장을 했었고, 수연님도 타링에서 영상 편집 강의도 들었고 포토샵 강의도 들었고 또 그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찾아서 비누 만들기 수업도 듣고 직접 비누 만들어서 저한테도 선물 주고 멤버들한테도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영상 편집 배워서 유튜브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연님이 자기가 잘 맞는 게 뭐고 안 맞는 게 뭔지를 찾아가더라고요. 참고로 비누 만들기는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4번째, 유용성을 잠시 버리고 감각에 집중하라.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할 때 이거 해서 뭐가 도움이 돼? 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 해서 뭐가 도움이 돼? 시간 쓰고 돈 쓰고 나중에 돈 버는데 도움이 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유용성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꼭 필요한 생계를 위해서는 유용성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감각이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유용해서, 도움이 돼서, 나에게 이득이 돼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노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걸 꼭 내 직업에 연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기쁨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정말 그런 유용성 상관없이 그냥 즐기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러면 하루를 반으로 나눠요. 반은 유용성을 따지는 일을 해요. 미래를 위한 일,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요. 반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일을 해요. 지금 당장 보면 쓸데없어 보이고 나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즐거운 일, 이 순간 내 마음이 좋은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 점점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또 블로그 이웃들과 이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루 4시간씩 혹은 5시간씩 6시간씩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엄청 행복해 하셔요. 저는 그 느낌 완전 공감해요. 일단 인생에서 내가 의욕이 없고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매일매일이 힘들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우니까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삶을 열심히 살 만한 이유도 생겨서 그 동력으로 또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유용성만 찾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나의 삶의 동력까지 점점 잃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더 조금씩 점점점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